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겨울이 서서히 우리 일상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떤 그 지위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주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한 연방 판사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원고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라는 뉴스가 미국 CNN 방송에 의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인 미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당시 백악관 기록을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록을 의회에 넘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39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작성한 타냐 처트건이라는 연방 판사는 원고는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명시적인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그의 입장은 그의 행정부가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현 행정부를 부정하려 한다는 점을 판사가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 관련 문서를 의회 조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대통령 특권을 침해하고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처특권 판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며 트럼프는 자신에게 특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현실과 비교해서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기록을 의회로 보내는 것을 허가한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것 또한 진작 미국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이 견해에 더 무게를 실어왔다는 입장을 연방 판사가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치와 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법원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공화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반면 군주제 또는 입헌군주제 국가에서의 국가 원수는 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제도의 시초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존재하던 시대에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 지도자로 생겨난 자리가 연방 대통령 제도였습니다. 이는 독립전쟁을 통해 대영 제국을 물리쳐 천신만고 끝에 미국이 독립했으나 새로운 군주를 초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제도가 대통령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은 물론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영 제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대영 제국과의 결별한 것은 좋은데 군주가 없다. 이제 누가 통치하지라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각주가 연합규약을 제정했고 이것이 지금이 헌법 역할을 했으면 물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된 게 대영 제국이라는 존재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취약으로 약한 연방 정부와 엄청나게 강한 주정부의 권위는 이해 안 가는 처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당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연합규약은 제거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조지 워싱턴이 연방의 지도자 즉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연방 정부의 권한이 최소화된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해진 지금의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선출직 군주와 비슷한 의미를 내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군주와 같은 위치로 인식하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스스로를 군주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군권, 다시 말해서 군주권과 같이 막강해지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를 지켰고 내가 대통령직을 오래 하면 후대에도 장기 집권이 빈번하게 된다며 한 번이 연임으로 만족하고 물러나는 진정한 대인배적인 모범을 보여준 덕분에 미국 대통령제의 제왕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기반의 조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체로 민주주의적 기반이 부족한 취약한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 논란 등이 있었음은 주지사실입니다. 게다가 장기 집권은 아닐지라도 어떤 때는 독재를 휘두르는 그런 대통령이 역할이 돋보이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군주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나 군주제가 폐지되었거나 신생 독립국가인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도입되어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둔다고 해서 정부 형태가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두면서도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독일, 아일랜드, 인도 등은 국가원수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제 국가이면서도 어떤 정부 형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내각 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에서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지는 정부 형태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반면 내각 책임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는 군주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상례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군이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상이지만 영국이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이지만 실제로는 영국 총리가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므로 뭔가 강력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자녀도 없었고 워싱턴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당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에 의할 경우 대통령은 국민이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물론 국민 스스로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국민의 중복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이자 어버이자 황제 따위 봉건주의적으로 말하는 주장이라든지 대통령을 군림할 수 있는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통수권자 운운하는 이야기가 특히 여권 입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비록 나라의 주인인 객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설령 가능할지라도 대통령인 또는 대통령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이나마 기본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익 실현이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이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경우 즉 사적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이 지위만을 갖게 된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넘게 국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모습을 감추거나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는 국민이 많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노복으로서 정복으로서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1년 가까이 충돌했는데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며 국정이 한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이 들끓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뭐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국민에 대한 어떤 통수권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종복으로서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치세라는 점에서 그 비판 자체가 그저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치주의는 인치 시대로 돌변해버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시켜 놨다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민생은 토탄에 빠져들어도 남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임기 내내 상대방이 비아냥거려도 북한에 대한 이수만은 짝사랑하듯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임기 종착역이며 마무리해야 될 현 시점에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정교분리 원칙주의자 모치하고 심지어 교황청에서조차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이 애처로운 국정의 치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 신문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만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래를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충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다운 일을 할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점에서 말입니다. 늦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 본분을 다 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조선말 무능한 고종 황제처럼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든 말든 나 몰라라 흥청망청 하는 왕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위세를 보이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역사는 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역사에 맡겨진 일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역사를 읽고 쓰면서 느끼는 감회로는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행사하기보다는 국민의 종복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가 전체주의적 국가의 행태로, 군주제의 국가의 행태로 변질된 대한민국이 현재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노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감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역사를 읽고 쓰면서 반면교사 삼아 보건대 이런 시기에 어떤 그 대통령제 국가의 치세가 그저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후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대통령의 치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